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종중이 소유권 소송에 대비하여 평소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종중이 있고 대종중 아래에 소종중이 있고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종중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중은 부동산, 특히 임야나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를 종중으로 등기를 해놓지 않고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해놓은 경우가 많고, 특히 농지의 경우에는 법률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아놨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둘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명의수탁자인 등기 명의자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등기가 되면서 상속인들이 종중 재산인 사실을 부인하여 종중과 그 상속인들과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매우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중이 승소하여야 할 사건에서 종중이 패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중이 이와 같은 종중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소송 이전부터 확실한 증거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의 대원칙인 입증책임, 즉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토지이든 임야이든 건물이든 모든 부동산은 누구에게든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즉 종중 소유라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종중이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고 등기 명의자는 실권이 없는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종중이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종중인 것은 뭐 하늘이다 하는 사실인데 그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모든 입증 책임이 종중에게 있기 때문에 종중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고 그 등기 명의자나 그 상속인 입장에서는 방어만 잘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중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종중이 건전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이 되려면 종중원 명의로 최초 명의신탁 등기를 할 당시에 이미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종중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은 최초 명의신탁 당시부터 현재까지 종중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종중이 없어졌다가 재조직할 수도 물론 있으나 이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중이 패소하는 많은 경우 종중의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종중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 종중이 소송을 위하여 혹시 최근에 급히 조직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종중의 존재 자체가 부실하고 종중 활동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등기 명의자가 관리하고 그들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중에게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종중이 건전하게 존재하려면 반드시 책임감 있는 몇몇 종중원이 희생정신을 갖고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종중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종중 재산이 고스란히 보존된 종중은 예외 없이 그런 사람 몇몇이 종중 재산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항에서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어떠한 증거를 평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준비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소제기 이후에는 준비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종중 소유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 소유라고 인정이 되려면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등기 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 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 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 지출 관계, 제세 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 필증의 소지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1. 종중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하려면 등기 명의인을 두세 명이 아니라 가급적 여러 명으로 하고 그 여러 명도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여러 명의 그 등기 명의자 중 일부의 후손들이 그 개인 소유라고 주장할 때에 다른 등기 명의자의 후손들이 무슨 소리냐, 종중 소유가 맞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여 종중 재산으로 지켜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 종중은 평소 종중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어떤 부동산이 종중 소유임을 문서로 남기고 내년 총회를 할 때마다 그 재산 목록을 회의 자료에 첨부하여 참석 종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포 당시에 이의를 하지 않는 한 후에 그 재산이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3. 문제의 부동산에 대하여 누가 점유 관리하여 왔느냐는 종중 소유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농지는 매년 경작을 하기 때문에 관리의 여부나 그 주체를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야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했다고 해서 그 임야 전체를 관리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관리를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모두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종중에게는 불리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의도적 의로라도 타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임대계약서 내지는 관리계약서 등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추후 소송에 대비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4. 부동산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 명의자에게 송달이 되고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구이든 간에 등기 명의자 이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부동산이 종중재산이고 재산세를 종중이 납부하였다면 그 영수증은 반드시 종중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인 등기 명의자가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여 종중이 패소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중의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예컨대 등기 명의인이 1인이고 점유관리나 재산세 납부를 등기 명의인이 장기간 해온 경우에는 사실상 종중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 등기권리증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등기권리증, 그 소위 땅문서는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중과 개인 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느냐는 명의신탁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명의신탁 소송에서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종중임야에는
조상의 선조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 가급적 비석을 세워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비석이 없는 분묘의 경우에 그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고 종중 소유로 확실히 남겨두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명의 수탁자인 등기 명의자로부터 어떠한 토지는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종중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후에 그 후손들마저도 개인 소유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확인서는 분쟁이 없을 때만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일단 분쟁이 생기면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 명의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명의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사전에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가등기를 해놓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등기 명의자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어받을 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생전에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 내지는 매수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여 그들에게는 일반 제3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종중이 권리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명의신탁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니 하루빨리 종중 명의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특별한 법적 장치를 해놓기를 권유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